hearing and equilibrium. vestibular 시스템이랑 auditory 시스템의 차이점이 일단 auditory 시스템이 external ear, internal ear, middle ear로 구성되어 있고 얘가 사실 auditory 시스템에 중요했던 이유가요. 여기 external ear에서 이제 사운드가 들어와서 티mpa니 멤브레인을 만나고 이걸 바이브레이션 시키고 이 바이브레이션이 이제 오시클들이 멜리어스 잉크 스테이피스가 이 체인 오브 오시클들을 지나서 이게 스테이피스 같은 경우는 텐설 티mpa니 머슬 무브먼트 오브 오시클로 이 스테이피디우스 텐설 티mpa니 머슬이 컨트랙션이 되고 이 스테이피스가 오버윈도랑 연결돼 있어서 이 바이브레이션이 오버윈도로 전달이 되죠. 그럼 그 이너 이어에서 이 캐비티가 그 코클레아랑 베스티뷸러 어퍼레이터에서 구성돼 있는데 어디터리 할 때는 코클레아가 역할을 하겠죠. 여기 코클레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rapid vibration environment에 반응을 하는데 20에서 2000Hz를 사운드를 들을 수 있습니다. auditory 시스템은 responsible for hearing이고 dysfunction 됐을 때 different level of deafness가 일어날 수 있죠. 그때 auditory 시스템에서 이제 organocorti 이 코클레아의 organocorti 구성에 대해서 보면 이 코클레아 세 가지 파트가 있는데 스칼라 베스티뷸리, 스칼라 팀파니, 스칼라 미디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칼라 베스티뷸리랑 스칼라 팀파니에는 페리림프가 흐르고 이 스칼라 미디아에서는 엔돌림프가 흐르고 그리고 저번에 그 전정기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스칼라 미디아에 있는 스트리아 베스티뷸라리스에서 엔돌림프의 형성이 이제 K 플러스 리치한 엔돌림프 형성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포텐셜이 플러스 80mV로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스칼라 베스티뷸리 팀파니 이 스칼라 베스티뷸리는 일단 처음 코클레아의 처음 파트고 receive vibration from oval window 그리고 2.5개의 코클레아 턴에서 끝이 납니다. 그 딱 끝나는 부분은 헬리코트리마라고 부릅니다. 스칼라 팀파니도 페리림프가 흐르고 이제 코일링 백 어라운드 해서 이 다른 라운드 윈도우를 그러니까 나가는 입구인 라운드 윈도우, 오버 윈도우, 라운드 윈도우를 이제 만나게 되겠죠. 그리고 스칼라 미디아는 엔돌림프가 흐르는데 여기 스트럭처에서 봐야 되는 게 베이설 멤브레인이랑 텍투럴 멤브레인, 이너 서커스가 있다라는 게 베이설 멤브레인은 이 inner hair cell, outer hair cell들이 embedded 되어 있는 basilar membrane 그리고 이 위에 이 덮는 textural membrane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엔돌림프가 흐르게 되는 inner circus가 있겠죠. 그래서 이 basilar membrane에는 이 basilar membrane이 스칼라 팀파니를 스칼라 미디아랑 이제 스칼라 팀파니 스칼라 미디아를 이제 나누는 여기고 여기가 이 안에를 자세히 봤을 때 organocorti라는 게 존재하는 게 이 inner hair cell, outer hair cell의 스트럭처를 organocorti라고 합니다. 얘가 메카니컬 에너지를 AP로 컨버전하는 역할을 하죠. 이제 inner hair cell은 텍투럴 멤브레인이랑 피지컬 컨택트는 없지만 outer hair cell은 이제 텍투럴 멤브레인이랑 피지컬 컨택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outer hair cell은 이제 굉장히 양이 많아요. 5배 정도. 그래서 굉장히 센시티브한 친구예요. 그리고 텍투럴 멤브레인 얘는 젤 스트럭처이고 이 outer hair cell 무브먼트에 따라서 텍투럴 멤브레인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너 서커스는 엔돌림프로 가득 차 있고 이제 어디터리 시그널이 얘의 흐름으로 이제 이 inner hair cell에 의해서 디텍션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사운드가 처음에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이 사운드 그래서 어떻게 이 귀에서 우리가 이코클레아 이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미들 이어를 지나서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돼서 이게 사운드가 구별이 우리가 될 수 있는가라는 거를 이제 살펴보면 일단 사운드라는 것 자체는 periodic longitudinal wave of high and low pressure 그래서 프레셔가 alternating 하는 그런 웨이브를 이제 사운드라고 부르고 이게 에어에서 propagation을 할 때 330m/s로 속도로 propagation하고 워터이나 이제 더 단단한 머티리얼에서는 더 페스트하게 컨덕션을 하게 되겠죠. 이 타입은 이제 퓨어톤, 사운드, 노이즈가 있는데 퓨어톤은 이제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고 이 싱글 프리퀀시로 존재하는 거를 퓨어톤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 싱글 프리퀀시를
디텍션 할 수 있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추럴 하진 않지만 이런 싱글 프리퀀시가 우리 디텍션을 할 수 있는 게 20Hz에서 22만 Hz까지 이제 디텍션이 가능한 거고, 원래 진짜 사운드는 이런 여러 가지 디퍼런트 웨이브랭크를 가진 그런 리듬들이 이제 썸메이션 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 뭐 휴먼 목소리나 뮤지컬 인스트루먼트들의 이제 사운드고, 이 several frequency가 썸메이션이 된 건데, 이 펀더멘털한 사운드에 오버톤들이 이제 더해져서 different wavelength가 더해져서 사운드가 되고, 노이즈는 이제 periodic하지 않은, 우리가 recognize 할 수 없는 그거를 소음이라고 합니다. only periodic element만 우리 recognize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characteristic of sound의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cyclic length를 frequency라고 하고, amplitude를 intensity라고 하고, phase difference를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클리니컬하게 우리가 measurement, 이제 사운드 자체를 이제 사운드를 어떻게 인텐시티를 구별을 하느냐 했을 때 우리가 이 데시벨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 이 데시벨이라는 개념은 레퍼런스 사운드를 가지고 와서 이제 도입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레퍼런스 프레셔이 20 마이크로 파스칼에서 이 레퍼런스 프레셔인데, 이게 2000Hz에서 average human threshold를 이제 측정을 해서 이 칼큘레이션을 통해서 이 사운드 인텐시티 레벨을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인텐시티 레벨 구별하는 걸 데시벨 레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휴먼 이어 이 2000Hz에서 가장 센시티브 하고 이제 가장 낮은 인텐시티를 2000Hz에서 프리퀀시에서 인지를 할 수 있을 만큼 2000Hz에 되게 2000Hz에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이거를 기준으로 이제 휴먼의 threshold를 average를 2000Hz에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데시벨 밸류라는 거는 20 로그에 이제 파스칼, 그다음에 그러니까 real pressure에 reference pressure를 나눠서 이걸 데시벨 밸류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1데시벨 증가하는 게 10배 이제 로그의 양으로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20데시벨 사운드 인텐시티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이제 액츄얼 프레셔가 레퍼런스 프레셔 20 마이크로 파스칼보다 10배 더 높을 때를 이제 20데시벨이다라고 이 식을 이용해서 사실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이 레퍼런스 프레셔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 개념을 도입을 해서 우리가 threshold hearing을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게 frequency intensity curve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threshold of hearing이라고 하는데, 이제 사운드가 페인으로 필링되는 threshold가 있고, 이제 functional hearing이 가능한 threshold가 있고, absolute intensity needed to detect sound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intensity 최소 인텐시티인 거죠. 이 프리퀀시에서 얘를 인식을 할 수 있을 때의 최소 인텐시티가 이 absolute intensity needed to detect sound고, 이게 threshold for hearing, functional hearing이고, 얘가 이제 feeling으로 느껴진다는 거, 이게 pain으로 여겨진다는 거기 때문에 auditory 시스템에 대한 sensation보다는 feeling of pain이다는 거고, 이제 얘는 데시벨 스케일이고 폰 스케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레퍼런스 프레셔를 이용을 하는 거고, 얘는 이제 20 마이크로 파스칼을 레퍼런스 프레셔로 사용을 할 때예요. 그러면 이 사운드가 어떻게 코클레아로 오냐 했을 때, outer, middle, ear ear로 이제 이동을 할 때 outer ear을 터널해서 팀파닉 멤브레인까지 가게 되면 이 팀파닉 멤브레인이 이제 바이브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이 middle ear에서 얘 오시클들이 연결이 돼 있고, 이게 오벌 윈도로 연결이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미들 이어 오시클들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했을 때, 이 웨이브를 에어페이스에서 여기는 이제 인터스텔 플루이드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공기로 차 있죠. 죄송합니다. 여기 공기로 차 있고 얘의 그 에어 프레셔, 에어 있는 페이지를 이제 플루이드 페이지로 컨버전을 시켜줘요. 그 동안에 얘를 이 프레셔를 앰플리케이션을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앰플리케이션 하는 그 두 가지 요소가 여기 이 팀파닉 멤브레인과 오버윈더의 사이즈 디퍼런스로 이제 앰플리피케이션도 되고, 그리고 이 옵스클들을 레벨 시스템으로 앰플리피케이션이 되는데, 여기에 있는 스켈레탈 머슬 두 개가 텐서 팀파닉 머슬이랑 스테피디어스 머슬인데, 얘는 어디터리 시스템 프로텍션에 중요한 게 이의 컨트랙션이 일어나면 이 시그널이 줄어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사운드가 이제 얼터네이팅하는 이제 웨이브라 그랬기 때문에 이제 컴프레션 하는 웨이브랑 이제 프로전을 하는 이제 그 페이스들이 있겠죠. 사운드 웨이브에서 그것들이 이제 코클레어에서 인식이 됩니다. 그 이너 이어 이제 코클레어가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게 어떻게 인식을 하냐 메커니즘을 보면 여기 이제 inward movement와 outward movement의 그림이 있는데, 이 지금 오버윈드가 앞으로 움직이는 이 outward movement를 먼저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스테이피스가 앞으로 당겨지면서 이 스칼라 베스티뷸리의 프레셔가 감소하면은 이 스칼라 팀파니 프레셔는 증가하게 돼요. 이 프레셔 디퍼런스로 인해서 여기 있는 이 베이슬러 멤브레인이 upward movement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이슬러 멤브레인이 upward movement를 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organo corti에서 outer hair이 이 tectural membrane이랑 physically contaction이 되어 있는데, 이게 움직이면서 outer hair cell이 이 스테로필라에가 이렇게 틸팅을 하면 이게 it's an electrical stimulus다 라고 인식이 되어서 이 outer hair cell이 액티베이션이 돼요. 이 액티베이션 이제 얘의 스테레오빌라의 무브먼트로 액티베이션이 되면 이제 칼슘의 인플럭스로 인해서 얘가 액티베이션이 되면은 얘가 다른 ATP나 칼슘 채널을 필요하지 않고 이 프레스티나는 모터 프로틴 자체적으로 얘가 컨포메이션 체인지를 고언을 해서 이 outer hair cell이 이제 이 메카니컬 스티뮬러스를 인식을 해서 이제 컨트랙션이 일어나게 되죠. 이 컨트랙션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100 마이크로세컨드 안에 일어나면서 이 컨트랙션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게 upward movement를 인핸싱을 하면서 textural membrane이 올라가는데, 그걸 더 올라가게 하는, 그러니까 베이슬러 멤브레인 먼저 올라가고 걔가 얘의 틸팅을 만들고 textural membrane movement도 만들고, 그래서 more textural membrane이 upward movement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클리니컬하게 알아야 되는 게 outer hair cell에서 이제 얘가 프레스틴이 움직이는 것이 스스로 이제 사운드를 낼 수 있는 게 auto acoustic emission이라고 스스로 이제 사운드를 제너레이션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페이션트에 직접적으로 내가 여기 오른쪽 소리 들려요, 왼쪽 소리 들려요 이 말 없이 바로 이 사운드를 측정을 하면은 얘가 실질적으로 소리를 듣고 있는지 아닌지 outer hair cell이 펑션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textural membrane을 움직이게 하면은 여기 안에 엔돌림프가 inner circus에서 밖으로 흐르는 모먼트가 이제 일어나게 되면, 그때 inner hair cell은 이 textural membrane이랑 컨택트가 없는데, 얘가 이 흐름에 따라서 이제 얘 틸팅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 여기에 이제 여기서도 혈피 채널에서 K 오프닝으로 이제 K 플러스 인플럭스로 인해서 여기서 시그널링이 트랜스덕션을 하게 되고 글루타메이트 릴리즈가 일어나게 됩니다. K 인플럭스, 디폴라리제이션, 포테스케이티드 칼슘 채널 액티베이션, 엑소사이토시스 오브 글루타메이트로 해서 AP가 이보킹이 되는 게 이 코클레어에서 어떤 식으로 이 무브먼트를 레커나이저 하는가 지금 이렇게 아웃워드 무브먼트에서 봤고, 이너 무브먼트 같은 경우는 다 같은 패스웨이를 통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프레셔가 여기는 증가 감소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다운워드로 이동하게 되면 이 셀 안에서 디폴라리제이션, 아우터 헤어 셀 디폴라리제이션이 아니라 하이퍼폴라리제이션이 되고, 그 반대의 이제 흐름으로 이제 글루타메이트 릴리즈를 줄여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사운드가 어떻게 recognize 되는지 봤고, 그럼 어떤 소리가 어떻게 interpretation이 되는가는 걸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intensity, 얼마나 큰 소리인가, 이제 어떤 높낮이의 소리인가, 그리고 어디서 오는 소리인가를 recognition 할 수 있는 게 intensity, frequency, spatial localization이에요. 그래서 intensity는 이 intensity가 증가하면 APU frequency가 increase 하게 돼서 얘가 rate coding 메커니즘으로 intensity를 인식을 할 수 있고, frequency of sound는 이 플레이스 코딩 메커니즘으로 인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높은 하이 피치의 사운드는, 하이 프리퀀시의 사운드는 이제 베이설 파트에 좁고 이제 스티퍼 엔드에서 인식이 될 수 있고, 저 멀리 있는 에이펙스에 이제 코클레어 쭉 펼치면 이렇게 베이스는 내로우하고 스티퍼이고, 이제 에이펙스는 넓고 와이더하고 루저 엔드인데, 이 하이 프리퀀시는 여기서 인식이 되고 로우 프리퀀시는 여기 인식이 되는, 이 각자 이 프리퀀시가 이 각자 여기에 코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플레이스에 따라 코딩이 되어 있다 해서 플레이스 코딩 메커니즘이라고 하고, 이제 하이 프리퀀시는 베이스, narrower, stiffer end, low frequency는 apex, wider, looser end에서 이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intensity랑 frequency를 이렇게 구별할 수 있었고, spatial localization은 우리 양쪽 귀가 있을 때 이 두 가지의 사운드 인포메이션 비교를 해서 이 사운드의 페이스 디퍼런스를 통해서 이게 어디서 소리가 들려왔는지 로컬라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페이스 디퍼런스가 있는 걸 확인을 해서 얘가 어디서 소리가 오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inner hair cell, outer hair cell 이너베이션 어떻게 되냐 했더니, 이 major 이 인포메이션은, 센서 인포메이션은 이제 inner hair cell에서 거의 90%, 95%가 이제 가져가게 되고, 얘가 이제 코클리어 너브를 구성을 하고 뉴클레우스 코클리어스를 이제 그러니까 스파이럴 갱글리온으로 얘들이 가서 이게 이제 코클리어 너브를 구성을 하게 되고, 얘가 뉴클레우스 코클리어스로 가게 되겠죠. 그리고 뉴클레우스 코클리어스에서 이 인포메이션 어디로 보내냐 했더니, 얘가 superior 올리브로 보내고, 여기서 인포메이션 컴패리전이 일어나고 이제 콜텍스로 브로드만 40에서 41번으로 보내서 이제 컴플렉스 프로세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efferent fiber도 있는데, 얘는 이제 efferent fiber 하는 역할이 뭐냐, 이제 얘는 이 outer hair cell을 프로텍션 하는데 이제 도움을 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기 efferent fiber들이 이렇게 이너베이션 하고 있는 게, 가바널직 이 이너베이션이 이 outer hair cell을 이니비션을 시켜서 이제 디폴라리제이션 디폴라리제이션 하는 역할을 해서 그러니까 가바널직 리셉터로 하이퍼폴라리제이션으로 이거를 이니비션 시키는 메커니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세틸콜린 리셉터 자체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원래 디폴라리제이션 셀로 볼테스 길이 소듐 채널로 칼슘 레벨 인크리징을 하는데, 이 칼슘이 롱라스팅을 하게 되면 얘가 포타슘 채널을 오픈을 시켜서 하이퍼폴라리제이션으로 이제 일렉트로 메카니컬 트랜스덕션을 줄여버리는,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칼슘이 너무 많이 나와버리면 걔가 포타슘 채널을 오픈을 해서 이 프로텍션을 하는 메커니즘도 있습니다. 그리고 inner hair cell의 이너베이션 특징은 이게 프리사이냅틱 이니비션 하는 메커니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귀에서 이제 히어링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제 사운드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리고 어떻게 얘가 앰플리피케이션이 되는지, 어떤 메커니즘으로 시그널이 전달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사운드를 코딩을 하는지, 그리고 얘의 이너베이션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